언어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뮤직비디오로도 표현하기도 하죠. 뮤직비디오, 그 다음에 뭐 극영화, 그 다음에 드라마, 뭐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,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이런 장르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. 그 다르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뭐 내가 기획해서 촬영해서 편집해서 내보내는 거는 다 똑같아요. 근데 이거를 각각의 표현하려고 하는 영상 언어의 영역들마다 표현하는 기법이라고 하는 게 다양하다는 거죠. 뮤직비디오를 다큐처럼 찍어갖고 음악을 붙인다고 해서 그게 뮤직비디오의 감정이 살아날 수도 있지만 그 뮤직비디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법을 적용했을 때 조금 더 잘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가사 전달이라든지 그 노래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 더 잘 담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극영화는 또 극영화에 어울리는 표현 방법들이 있어요.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도 다큐멘터리가 어떤 식으로 촬영해서 어떤 식으로 기획하고 어떤 식으로 촬영해서 편집하면 조금 더 내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더 담을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 기법들이 있는 거죠.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해낼지를 계속 공부를 하죠. 기존의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제작되어 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되고 구도나 아니면 비율이나 어떠한 그 사진을 찍을 때 잘 찍을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알고 응용해 갖고 찍으시면 사진이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사진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어요. 유튜브라고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.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기존의 영화제를 통해서 나왔던 결과물들 중에서 감독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난번에 변영희 감독님 영화를 봤던 것처럼 감독의 동의를 받아서 여기 교육생들과 함께 봐도 되겠냐라고 해서 공유를 해주면 같이 나눠서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런 방식으로 다큐멘터리에 대한 정보를 얻죠.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많이 봐야 돼요. 찾아보실 때 내가 관련되어져 있는 그 키워드를 같이 검색하시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산에 관련된 걸 만든다. 그러면 산 다큐멘터리 뭐 이런 식으로, 또는 뭐 정원 텃밭에 관련된 걸 한다 그러면 뭐 옥상 텃밭 다큐멘터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선생님들이 얻으시면 훨씬 더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에 맞는 영화들을 응용해 보시면 되니까 그 기획에 맞는 표현 방식을 다른 사람이 좀 잘 사용했던 방식들을 응용해서 나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. 싶었던 거는 어쨌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영상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거고,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아직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들려고 하는 방식의 영상들을 좀 많이 찾아보시고 그걸 찾아본 거를 토대로 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방식을 그 중에서 고르면 돼요. 아, 이 장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구나, 저 장면은 저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구나 라는 방식들을 좀 발췌해서 사용을 하세요. 사용하시면 선생님들이 표현하고 싶은 방식대로 잘 진행될 거예요. 단 오늘 이제 해야 되는 게 기승전결. 이야기는 시간차 순서대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그 시간차 순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도 조금 더 부각시키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. 중심 이야기. 그 중심 이야기를 뭘로 잡을지에 대한 것들이 세워져야 돼요. 그래야 선생님들도 아마 그 장면에 더 신경을 써서 하실 거고, 신경 써서 하신 그 영상을 보고 관객들도 그 장면에서 더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더 공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. 기획안에 적은 내용을 조금 더 길게 이야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기승전결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. 그냥 글이 이런 게 있잖아요. 철수와 순이가 학교에 갔다. 뭐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철수와 순이가 학교 가는 길을 그냥 영상에 담는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학교 가는 길에 그거를 그냥 철수와 순이가 대문을 나서서 바로 길을 걸어서 학교에 도착했다라고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, 막 달려가는 발이 있어요. 막 신나게 달려가는 발이 나와요. 그리고 운동장이 나오고, 운동장이 바로 나오면 안 되겠구나. 막 누군가가 둘이서 막 달려가. 그리고 나서 보니까 철수와 순이가 손을 잡고 막 신나게 달려가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도로변이 나오고, 그리고 나서 학교에 도착하는 거죠.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철수와 순이가 학교에 간다이지만 신나게 가고 있는 게 더 추가된 거죠. 자,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기획했던 글을 조금 더 시작 부분에 어떻게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더 보완해낼지, 어떻게 표현할지를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기승전결로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시작은 어떻게.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. 이것도 정리고 그 다음 것도 정리예요. 정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거죠. 자, 여기는 이제 글로 정리를 한다면 요 글을 장면으로 조금 더 구성을 해가지고
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글을 첫 장면, 에필로그, 제일 대표적인 화면, 내 영화에서 표현하고 싶은 제일 대표적인 화면을 뭘로 잡을 거냐.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고 나서 제목이 뜨고 그 다음에 첫 화면은 뭘로 잡을 거지? 그 다음에 첫 화면을 보여주고 나서 어떤 이야기로 전개를 해나갈 건지, 그리고 전개 속의 중심 이야기는 어떻게 표현해낼 건지, 그리고 엔딩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마지막 엔딩은 어떻게 할 건지, 이런 것들을 고민을 미리 하시는 거죠. 나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할 때 여기는 나는 두 컷만 찍었어. 두 컷으로 다 이야기가 다 돼요. 그러면 두 컷 나머지는 이제 없어지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내가 장면을 같이 고민을 해나가는 거죠. 자, 이게 구성안을 글로 지금 써있는 글을 조금 더 정리하는 거.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화면으로 구성할 때 제일 처음에 어떤 장면이, 시작에 어떤 이야기가,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 건지. 그 다음에 이거를 씬별로 구성했을 때는 씬 1은 어떤 씬이 되고,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구성 순서는 내가 위에 있는 것들이 완성이 됐다면, 위에 있는 것들을 씬별로 구성을 하는 거죠. 에필로그가 이야기가 내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장면이 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라는 법은 없잖아요. 여러 장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묶어서 에필로그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러면 에필로그의 씬이 1, 2, 3가 될 수도 있고 1, 2, 3, 4가 될 수도 있는 거고, 하나의 씬만 될 수도 있는 거고. 자, 이런 것들을 씬별로 선생님들이 구성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씬별로 구성이 된다면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쪼개는 거. 자, 이렇게 하시면 다음에 촬영 가실 때는 요것만 가지고 나가시면 돼요. 스토리보드만. 그럼 스토리보드대로 찍어 오시면 돼요. 그리고 편집하실 때 요걸 보고 편집을 하시면 되는 거죠. 그럼 편집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요.